박나래의 공개 입장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박나래의 말과 주변인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다 파악되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절차대로 진행해서 절차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박나래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는 이유는 이 사안들은 구체적인 혐의들이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두루뭉술하게라도 사과를 할 경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박나래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일단은 축소를 하고 싶고, 만약 축소가 안 되면 그때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게 되면 축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도 입장 발표를 한 이유를 짐작해 보면요, 빠른 대응이 없으면 여론은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또 기자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은 없을 거니까 신경을 꺼달라는 부탁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도 엿보이고요. 그러니까 박나래의 입장 발표를 종합해보면 사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조언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비슷한 조언을 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한 걸 보겠습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용산경찰서가 이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요. 먼저 횡령 프레임이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핵심이 단순합니다. 업무상 보관, 관리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박나래든 전 매니저든 법인 안에 있는 돈을 본인 마음대로 부당하게 썼다면 그 순간 횡령이 성립합니다. 이게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으로 연결됩니다. 보도에는 개인 법인을 세워서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경찰은 계좌 흐름과 계약서, 비용 증빙, 내부 결제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죠. 연예 매니지먼트 현장은 비용 집행이 복잡하고 영수증, 증빙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개인 유형의 수준의 정황이 없으면 횡령이 아니라 민사적 정산 분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3의 변수가 있습니다. 쌍방이 고소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허위 고소로 판단될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하면 역으로 무고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고소는 결국 여론 카드가 아니라 증거 카드여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거 결국 어떻게 끝나냐? 쌍방 고소전의 결말은 통계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전면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서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방이 확대됐고 가압류를 비롯한 민사로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합의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부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로 현실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폭언, 괴롭힘은 입증이 어렵고 자금 흐름, 처방, 조제 기록은 비교적 객관적이라서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는 쪽만 남는 구조가 나옵니다. 형사처벌은 약하고 민사만 세게 남는 엔딩을 살펴보죠. 형사는 의심 없는 수준이 필요하고 민사는 개연성으로도 일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결론이 약해도 민사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되는 형태가 가능한데요. 가압류가 등장한 건 이런 양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가 장기화됐을 때를 보죠. 경찰도 이제 막 접수돼서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들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고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장기간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안고 갑니다.